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구직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소화기를 들고요. 네. 119를 누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네, 해결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취업인재개발원의 정현기 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 맨인블랙 콤비 두 분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예, 뭐 개인적으로 논문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게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잘 되셨나요, 결과는? 예, 뭐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아직도 네. 수정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실장님은 어떠세요? 네. 예, 벌써 6월이 돼가지고 상반기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또 6개월, 남은 6개월 또 어떻게 지낼 건가 계획을 좀 세우는 한 주가 됐습니다. 오, 네, 멋지십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리뷰 2012년 상반기 공채라고 떴습니다. 자, 네.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네. 공채의 특징이네요. 네, 예. 상반기 공채의 특징을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매년 대기업에서는 이 공채 전형을 통해서 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전형 방법이나 뭐 전형 방식 그리고 뭐 면접 진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는 옛날 정보가 되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또 이제 올해 하반기를 또 준비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올해 그러면 상반기 공채는 이제 어떻습니까? 네. 예, 올해 상반기를 조금 짚어보면은 네. 올해 이제 2월부터 경력직 위주의 채용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또 이제 특히 공기업의 채용이 좀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또 뭐 2월 달에 공기업 채용이 많았다고 해서 8월 달에 공기업이 또 다시 채용을 하겠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뽑았던 회사가 또 다시 하반기에 뽑는다. 이런 좀 규칙은 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정현기 실장님께서는 상반기 공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올해는 전반적으로 채용 시장이 좀 위축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년과 좀 특히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외국계 기업들이 공채 대신에 대학에서 추천을 받는 형식을 많이 빌었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면접을 보고 채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상반기 공채가 언제 시작됐죠? 보통 이게 삼성이 해야지 시작되지 않나요? 예, 이제 보통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이 시작돼야 올해 공채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제가 3월 달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를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제 뭐 LG화학, GS건설, 뭐 삼표,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삼성이 3월 19일부터 서류 접수를 했거든요. 네. 요 날짜보다 한 주 전에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또 삼성그룹이 서류 접수를 시작했을 때 이미 마감이 같이 몰려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시작해야 채용이 시작이다. 나는 삼성그룹부터 올해 구직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사실 시즌별로 기업들이 많이 겹치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3월에 주요 대기업 공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 정리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3월 서류 회사들을 한번 시작일과 좀 이 신입사원 선발 기준으로 한번 좀 도표를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3월 첫째 주부터 한 기업들을 보시면은 뭐 LG전자, GS는 잠깐 아까 얘기 드렸고요. 네. 또 이제 포스코그룹이나 뭐 GS 칼텍스 그리고 뭐 SK증권 이런 상당히 큰 회사들이 이미 삼성그룹보다 먼저 서류 전형을 시작을 했고요. 삼성그룹이 시작된 뒤에도 뭐 다 아시죠? 뭐 LS그룹이라던가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대림그룹, SK하이닉스까지 상당히 저희가 이름만 들면 알만한 이런 기업들이 다 삼성그룹의 이 공채 시기와 좀 별도로 또 움직인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삼성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3월 공채를 한 기업들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요. 예, 3월에 이름 있는 회사들만 해도 대기업 숫자만 쭉 열거해봐도 24개가 넘습니다. 또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상당히 이름 있고 탄탄한 중견기업들까지 합치면 뭐 엄청난 숫자가 3월 달에 취업 공채를 나섰는데요. 네. 사실 24개의 대기업만 원서를 쓴다고 해도 상당히 힘들겠죠, 3월 중에. 네. 예. 그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써서 내면은 뭐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예. 자신이 갈 수 있는 회사 한두 개만을 쓰는 것도 상당히 벅찬데요. 네. 또 이 회사들이 보면 채용이 꼭 몰려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취업 준비
자세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럼요. 이쯤에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채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몇 개 기업들을 따로따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는지 예, 말씀 좀 들어볼 수 솔직하게 좀 있을까요? 우리 정현희 네. 실장부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이야기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사할 때에도 우리 공채 시험이 같은 게 일정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일정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한목에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보다는 주로 그 1차에 필기 시험을 치고 2차에 면접, 3차에 신체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안 겹치도록 해가지고 나눠서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그 대한교육범 지금 그 교부생명인 그 대한교육범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신종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정보를 찾는 게 좀 일반화됐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참 재밌는 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냥 지원만 하면 되는데 저희 때는 온라인 지원 후에 그 서류를 출력을 해서 갖고 와라. 아니면 뭐 우편으로 꼭 보내라. 이런 게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력을 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그 또 물리적인 이 시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도 뭐 일주일에 많이 써봤자 한 뭐 2개, 3개. 예,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군요. 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다들 뭐 한두 번에 다 딱딱 잘 붙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을 중심으로 3월에 참 공채가 많습니다. 그러면 4월에 되면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 이 4월이 되면은 한 4-5배 정도 규모가 더 확대됩니다. 그래요? 예, 일단은 그 보통 기업들이 1, 2월 달에 경력직 위주로 중간 관리자라고 하죠. 네. 이쪽에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이 신입사원 공채 전형을 보통 그 공시를 합니다. 이게 보통 4월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조금 4월에 서류 접수를 시작했던 회사를 아까 3월에 정리했던 것처럼 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또 현대그룹 계열이죠. 이제 현대엠코나 뭐 KT그룹 그리고 뭐 저 요즘 많이 유명하죠. 뭐 NC소프트, 뭐 동양그룹. 그리고 뭐 CJ, 예. 뭐 기아자동차, 뭐 LIG 넥스원, 그리고 뭐 오뚜기, 이부자리 이렇게 그 상당히 유명한 회사들도 이 4월 달에 더 많은 공고가 나옵니다. 그렇기 야, 때문에 오히려. 예, 이 회사들 4월 달에 정말 정신이 없죠. 예. 그렇겠군요. 4월이 오히려 네. 더 혼전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3월 달에 미리 접수를 해서 시험 과정이 진행이 되는 데는 이제 면접이 4월쯤 진행이 될 테고요. 4월에 또 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텐데 겹치게 되지 않을까요? 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잡아주셨습니다. 예. 사실 그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게 그 취업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보통 3월에 접수한 회사들이 4월에 인적성 시험이나 아니면 1차 뭐 실무 면접 이런 것 등을 보통 실시를 합니다. 근데 3월 달에 접수해둔 회사 다음에 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4월 달에 이 인적성 검사나 면접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회사에 또 서류 전형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겹치게 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뭐 취업 이런 구직 활동 기간에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몇십 군데에 막 면접을 가서 본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을 딱 못하면 결국은 미취업자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3월 이 서류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미리 자기가 나 여기 무조건 합격에 상관없이 꼭 넣겠다. 이런 회사라면 먼저 써두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요걸 준비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 상황을 봐서 자기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훨씬 그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영희 실장님, 이런 거 좀 부작용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면은 그 회사별로 양식과 그다음에 중점을 두는 그 사항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게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꼭 그 어느 시점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예. 그 미리 준비를 다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임박해가지고 그 회사에 맞는 그 양식을 하고 그 구성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류 접수 많이 해뒀다가 그게 또 다 합격이 돼도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려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2012년 상반기 이제 그 서류 인적성 합격 후에 면접 그 준비 기간이죠. 이게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뭐 제가 대충 보니까 한 이틀 이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예. 그래요. 겨우 이틀밖에 되지 예. 않는다면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윤기 실장님 예전에 오래전에 시험 보셨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준비 기간이 짧았나요? 예,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예, 그때 네. 제 기억에는 한 2-3주 정도, 1, 2주 그쵸, 정도 그 정도는 기억을 됐죠. 났습니다. 예. 그때는 또 공채를 해가지고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기간도 길고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산 시스템이 요즘같이 그래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더 기간이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나마 우리 최근에 한번 면접을 보신 우리 신현종 대표님 어떻습니까? 야, 뭐, 저 역시도 뭐, 한 1, 2주일 정도 시간을 주셔가지고 면접을 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올해 상반기를 진행하면서 이 찾아낸 특징인데 요즘 그 면접 준비 기간 정말 짧게 줍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가 보통 기본이고요. 제가 전에 한번 저희 코너에서 그 신입사원 그 조기 퇴사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죠. 네. 이 면접 준비 기간을 오래 주면 이 면접 시험에 이 불참률이 상당히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시간을 오히려 많이 주면 그렇군요. 불참률이 높아진다는 게 또 흥미로운 결과네요. 근데 기업이 이렇게 면접 기간을 갈수록 짧게 주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기업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고 반면에 또 우수한 인재들은 그 여러 군데 취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업에서는 이왕이면 우수한 인재를 자기 기업에 채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딴 곳에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때문에 그 필기 시험도 같은 날 치는 것뿐만 아니라 면접 시험도 거의 막 동종사들 그다음에 그룹별로 같이 많이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합격한 그 후에도 다른 데 신경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불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상훈 씨, 네. 우리는 면접 기간이 짧을수록 우린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런가요? 방송하면서 우리 즉흥 면접 진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 네. 1, 2분 전에 막 몇십 초 안에도 이렇게 하니까. 요즘 같은 때 맞아요. 저희가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자면 화요일 날 뭐 문자나 이메일이 옵니다. 뭐 이제 서류에 합격했으니까 면접을 보러 오라. 보통 그러면 목요일 정도 바로 면접을 그 다다음 날. 바로 예. 그냥 면접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이면 또 합격자 발표가 바로 납니다. 바로요? 예. 그래서 주말에 좀 준비를 해서 보통 이제 월요일 날은 회사들이 회의가 많으니까 네.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바로 임원 면접이 잡힙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바로 또 합격자 통보를 하고요. 네.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연수원에 입소해라. 예, 이렇게 짧은 일정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뭐 정신없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옛날에 저희 뭐 합격하고 나면 뭐 옛날에 갔었던 어학연수 갔던 데를 뭐 한번 갔다 오겠다. 아니 뭐 유럽 여행을 한번 뭐 짧게 갔다 맞아, 오겠다. 그랬었잖아요. 예, 이거 이제 뭐 꿈이죠 이제는. 예. 네, 보통 합격하고 나면 신체 검사 받고 한 달 정도는 적어도 쉬었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면접에서 합격까지 가장 빨랐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소개해 주시죠. 예, 전에 하나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죠. 이제 일양약품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1차 면접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바로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임원 면접을 보러 와라. 네. 단 3일 만에. 이제 임원 면접을 가게 됐는데 이제 오전에 임원 면접을 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합격했다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쪽 그 실무자분께서 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회사 주변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로 와서 고용계약서 쓰고 집에 가라. 와.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바로 고용계약서 쓰고 월요일 날 바로 연수원 입소. 정말 예.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였나 봐요. 뭐 이런 그 케이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 네. 친구도 이제 나중에 애기가 자기한테 좀 시간을 많이 줬으면 다른 면접 일정도 좀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을 법했는데 그냥 바로 딱딱딱 진행되니까 자기가 뭐 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재지 않고 바로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됐던 이런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영 실장님. 이 서류 접수하고 면접 볼 때 이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면접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뭐든지 기본 패턴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면은 그 분야별로 그 구직자들 같은 경우 면접 표준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취업 면접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 채용 시즌 이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금융권에 지원을 이제 목표를 두고 있다면은 금융권에 맞는 그 표준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해뒀다가 그 다음에 그 임박해서 그 회사에 맞는 답변까지도 준비를 그때그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새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에 쓴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면 안 되나요? 임원들이 기억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뭐 같은 회사에 다시 지원을 하려나 봐요? 예, 어떨까요? 예, 아마 그 대기업에 다시 지원하시려는 분 같은데요. 네. 요즘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기록이 다 남습니다. 예, 이게 좀 요즘 그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방송 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참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했을 때 참 재밌는 게 자기가 쓴 서류 냈던 거에 표절 서류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 억울하게. 네. 예, 그래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같은 걸 썼다는 것만으로. 예.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카톡 질문 보겠습니다. 네. 자, 인적성 검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인적성 검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어떻습니까? 원래는 그게 안 하는 게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 이게 수능처럼 서로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인터넷 카페 같은데 집 카페 보면은 기출 문제까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학원도 있고 막 그렇게 준비하는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겠냐 싶습니다. 단지 어떤 유행이 나오는지 기업별로 그런 거 알고 있으면은 입사 시험 치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막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있어도 그 외에는 좀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최종 면접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런 건 어려운 좀 질문입니다. 원인을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최종 서류를 통과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구직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종 면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했거나 예. 아니면은 자기는 감점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주위 사람들인데 실제 면접하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해놔놓고 자기를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유가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최종 면접까지 오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빨리 상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사소한 거를 놓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현준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안을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자신이 어떤 말하는 것에 있어서 공감을 못 얻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신감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네. 예, 어떤 자기 셀프 홀릭 또 제가 전에 얘기 들었던 저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자부심으로 보이면 탈락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해서 전 자신감 있게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최종 면접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최종 면접에서 좀 우쭐해져서 이제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거의 그래요? 된 줄 알고 경력직으로 갔기 때문에 네. 된 줄 알고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버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제가 막 되려 질문 드리고 막 그랬더니 다음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네, 생각을 정말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면할수록 또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데요. 예,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네. 조언과 자문 많이 구하셔갖고 자기만의 해답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반기 공채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해결책들 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비한 걸 듣게 되나요? 예, 일단 하반기를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서 상반기 금융권이 상당히 많지 않은 인원을 뽑았습니다. 이런 보험업계에서 일부 좀 뽑은 게 있었는데 나머지 금융권에서는 사실 채용 공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예, 내수 침체와 이 수출도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업들이 에너지 업계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는 계속 채용이 대래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업종으로 가야 조금 더 채용 기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반기 내용도 저희와 함께 발빠르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하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텐데요. 정혁희 실장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 전해주시고 싶으신지. 예, 하반기에 또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올해 상반기에도 그런 게 있었다던데 공사를 특히 준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공사 중에서도 지방 이전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지원이 좀 낮다네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만약 취업 준비하시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워크TV로 질문 내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도 해드리고요,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다뤄드리기도 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 취업인재개발원 정영기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